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트럼프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나오면서 두바이에서 열리는 크립토 컨퍼런스 연설자로 참석한다라고 하네요. 이 토큰 2049죠. 이번 달 말 4월 30일에서 5월 1일에 열리게 되는데 정말 많은 크립토 인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일가도 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두바이 크립토 컨퍼런스 토큰 2049 누구누구 오는지 어떤 기관에서 오는지 좀 봤더니만 그들끼리의 모임이더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빅테크 회사들도 너무나 많이 오고요. 뭐 서클사, 코인베이스, OKX, 바이낸스와 같은 큰 거래소 집단들도 많이 오네요. 피터 틸이 떠오르는 페이팔도 보이고요. DCG그룹의 자회사죠. 그레이스케일도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사가 참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죠. 리플의 마크도 들어가 있고요. 뭐 여기 JP모건, HSBC, 반예크, 스탠다드 차타드, 앤드리슨 호로이치, 리플의 초기 투자자죠.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최대 국부 펀드라고 일컬어지는 테마생 역시 들어와 있고요. 그들의 자본 역시 들어오네요.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이런 유대계 자본의 뿌리, 금융 세력들도 당연히 오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재단들도 많이 옵니다. 뭐 체인링크라든지 갤럭시 디지털, 테더의 뿌리와도 연결이 되죠. 리플의 초기 투자자와 또 연결되는 CME 그룹과 엑센추어도 보이고 맥킨지 & 컴퍼니, 딜로이트, PwC,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KPMG까지 3일 3정 둘 다 오고요. 언스트 & 영까지 회계, 법인과 경영 컨설팅 회사도 모두 다 오고 있다. 사실상 세력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굉장히 힘들게 하는 폴리곤이라든지 폴카닷 이런 친구들도 들어오고요.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는 컨센시스도 참석을 하고 있네요. 아무쪼록 리플의 마크가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그렇죠? 올해 3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리플은 이미 두바이에서 완전히 라이센스를 취득했죠. 두바이 금융서비스청 DFSA와 DIFC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온전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이미 중동을 필두로 한 메나 지역은 리플이 점령을 끝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트위터를 봤을 때 SBI의 회장이거든요. 기타오 요시타카의 공식 계정이에요. 제가 이거 캡처해 온 건데 여기 스테이블 코인 포 페이먼트라고 해서 하나의 이 인사이트 보도자료를 그가 공유했거든요. 근데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 리플사의 공식적인 인사이트, 더 빠르고 낮은 거래 수수료로서 국경 간 결제를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리플 페이먼트의 RLUSD를 통합했잖아요. 지금 이 인사이트를 SBI 그룹 회장의 기타오 요시타카가 그대로 리트윗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리플사가 범상치 않은 하나의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 상장조차 안 된 하나의 일개 암호화폐 결제 기업이 어떻게 일본의 대형금권 회장의 리트윗이 되고 세계 경제 포럼에 매년마다 참석을 하는지, 이 SBI 그룹 같은 경우에 뿌리를 봤을 때 과거서부터 이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이끌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약자로서 시작이 됐죠. 지금 현재 2006년을 기준으로 소프트뱅크는 SBI 홀딩스 지분 완전히 매각했다라고 나온 것도 맞지만 여전히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뒷배를 봤을 땐 로스차일드 가문의 펀드 뿐만 아니라 노무라 펀드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 세력들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리플사의 사업 영역 꾸준히 확장되고 있으면서 두바이의 원칙적 승인까지 받았다.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트럼프 차남 에릭 트럼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분명히 우리한테 한 2달 정도 전에 이더리움 매수 적기라고 본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리한테 약간의 힌트 아닌 힌트를 줬던 것 같은데 그가 말하고 나서 거의 50% 이상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200만원 극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이더리움이 눌릴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가격이 지지부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언론에서는 이더리움이 이제 내러티브가 끝났다. 또한 주기영 대표는 이더리움은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지금은 리또 속이 아닌 이제는 이또 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으신가요? 저는 180도 다르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또한 최근에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더리움 매도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들었지만 역시나 사실무근이었다. 우리는 이 소문에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업의 공식 입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들이 이미 데이터 분석 업체라든지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 개미 털기의 도구로 활용한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겠죠. 현 시점 아캄을 통해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포트폴리오를 미뤄보더라도 이미 이더리움 8,000개, 리도 파이낸스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5,000개 약 13,000개 정도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왜 그들이 UST1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망 위에 올리고 있는지 또한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스마트 컨트랙트, DApp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거. 저는 이더리움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한 분석을 통해 이런 결과치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신규 투자자 유입이 부족하다. 이 온체인 애널리스트인 크립토대는 보유기간이 일주일에서 1개월 정도인 홀더들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과거 사이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기사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너희들이 못 들어오게 했잖아. 너희들이 지금 대중들 관심 못 갖게 계속 누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유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점점 기회의 순간으로 그리고 이제 점점 그들이 충분히 끌어올릴 시간이 다가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개인들이 빠져나가고 기관의 자금으로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가 반드시 나오겠죠. 지금은 단타 치는 사람들 그리고 일주일에서 1개월 정도만 가지고 있는 단기 홀더들은 시장에 관심조차 없죠.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렇게 길어지고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라든지 여러가지 밈코인의 러그풀 사태와 최근에 발생했었던 만트라 사건까지 생각해본다면 정말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장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와이즈 CIO죠. 맷 호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최고 투자 책임자인데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 거시적 장애물이 해결되면 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 굉장히 동의가 되는 기사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5가지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관세 문제 역시 저는 지나가는 과정, 결국에는 그들이 협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면서 비트코인에는 강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지고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가지만 현물 ETF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으로 XRP가 부각되고 있다. 크립토 리서치 업체 카이코의 말처럼 다음 암호화폐 현물 ETF는 솔라나보다 XRP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요 거래소에서 마켓뎁스 자체, 그 매수와 매도 주문 총액 자체가 가장 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테우크림에서 발행한 XRP 선물 ETF 굉장히 큰 기관의 관심을 받았었죠. 그리고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유동성 지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솔라나보다는 어쩌면 XRP가 먼저 블랙록에서 신청한 뒤에 승인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 시계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 주시고요. 또한 SEC는 오는 5월 22일 날까지 그레이스켈에 신청한 XRP 트러스트 현물 ETF 전환하는 것,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내놔야 된다.
하나의 타임라인이 생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올해 상반기까지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이어간다면 좋은 상승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디어가 나오고 있네요. 올 하반기 미국에서 채굴기를 제조할 것이다. 중국을 필두로 한 비트디어, 뿌리를 봤을 때 우지안이 이끌고 있는 비트메인과 함께 가고 있죠. 자체 채굴도 역시나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 비트코인 클라우드 마이닝 업체 비트디어는 이미 그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기사, 이미 이 방금 언급드린 비트디어는 대주주 목록을 봤을 때 테더가 지분 21%나 가지고 있다. 우지안이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역시나 테더가 투자하는구나. 미국에서는 투자 안하고 중국에서만 밀어주는 채굴 업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단순하게만 보시는 겁니다. 일단 확실히 봤을 때 주주 구성 1등은 테더가 맞긴 맞지만 이미 그들의 선택을 받았다. 사실상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 우지안이 이끌고 있는 비트메인, 아식 채굴기라고 하는 그 반도체 칩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지안의 채굴 플랫폼 비트디어에 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우지안 역시 선택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스위스은행과 블랙록을 필두로 한 유대계 자본들이 역시나 비트디어에 투자를 하고 있었네요. 이 스위스의 최대 은행 UBS가 2023년 연말을 기준으로 6만 3천 주 정도 가지고 있고요. 스위스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도이체방크, 영국의 바클레이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왜 그들이 비트디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가 이끌고 있는 MSTR 그 스트래티지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했죠. 그 뒷배를 봤을 때 뱅가드,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이런 월가의 기득권 세력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들이 비트코인을 직간접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는 움직임을 미뤄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비트코인 정수 단위로, 늘 제가 강조드리죠. 한 개 정도는 가져가자. 제가 2천만원, 3천만원 대부터 비트코인 그거 버리면 안 된다.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온라인 금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이 될 거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자손에게 물려주자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잖아요. 지금 뭐 1억 2천, 3천 하는데 나중에 이거 2억, 3억 가고 정말 10억 넘어갔을 때 그때 한 개 모으세요 하면은 너무 비싸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물론 비싸지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지금까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메타 플래닛을 통해서 자꾸 비트코인을 매집하는지, 그만큼 끌어올리겠다. 전 세계적인 포모의 순간을 만들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블랙록은 뭐 라이엇 플랫폼,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사이퍼 마이닝, 클린스파크, 테라 울프 등등 최대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이미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를 필두로 한 채굴 업체 순위를 보잖아요.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그 회사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가 1등이거든요. 한 4만 7천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뱅가드와 블랙록이 대주죠. 라이엇 플랫폼 그대로 나오죠. 클린스파크, 캐나다를 기반으로 한 헛8 같은 경우는 이미 트럼프 일가와 손을 잡아가지고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채굴 업체까지 출범했잖아요. 이들이 10,000개 이상 이미 비트코인을 채굴했고 그들과 연결줄을 갖고 있었다. 우지안이 이끌고 있는 비트디어와 비트푸프 역시 한 1,100개, 1,800개 정도 합치면 한 3,000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친구들도 이미 세력들이 점령한 채굴 업체라는 거. 그들이 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면서 채굴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XRP와 함께 비트코인도 조금씩 모아갔으면 좋겠다. 권장사항 좀 전달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트럼프 이번엔 또 부동산 테마 암호화폐 게임 출시를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거에 밈코인,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 NFT를 출시 지원했던 빌 젠커와 함께 부동산 테마 암호화폐 게임 출시를 예정 짓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움직임만 미뤄본다면 도널드 트럼프 정말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트럼프 밈코인도 찍어내고 부동산 테마 NFT, 암호화폐 게임도 출시할 생각이고 헛8과 채굴 업체도 섭렵하고 있고, 차남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는 두바이에 토큰 2049 연사로도 참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UST1까지 찍어내고 있다. 과연 이가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아니라면 누가 맡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미 그들의 뒷배, 쩐주를 봤을 때 암호화폐 기업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인과관계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스탠다드 차타드 영국의 최대 금권이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공급량이 10배 이상 증가할 전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니어스 액트와 스테이블 액트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름쯤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해당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업계 합법화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2,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28년 말까지 2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다.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리플사 또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사업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리플의 RLUSD 역시 두 가지 메인넷 위에 올라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과 리플 원장에 올라간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파이어블록스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올해 50개 이상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될 거다. 업계 경쟁이 심화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로빈후드 7개 기업 합쳐가지고 USDG를 준비시키고 있죠. 리플과 레볼루트와 같은 이런 암호화폐 업계 플랫폼에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지속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 민간 업체에서 찍어내면서 1달러로 패깅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되면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업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게 된다면 재무부는 향후 4년 동안 약 1.6조 달러 이상의 국채를 매입해야 되고요.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워낙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동안 발행될 모든 신규 국채를 흡수하기에 어쩌면 충분할 수 있는 양이다. 이미 그들은 달러라고 하는 세계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요. 달러의 힘을 일부러 빼기 위해 준비하고 있죠. 역시나 키는 그들이 쥐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약 56%가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더리움 현재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미 그들의 선택을 받은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병렬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